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1차식의 계산입니다. 자, 제목에서도 느끼겠지만,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죠? 1차식이란 말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용어를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공부해야 될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의 정확한 뜻부터 같이 좀 연습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다항식이란 말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다항식이 과연 뭔가 얘기부터 한번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이란 말을 또 이해하시려면 또 용어의 정의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외울 때는 선생님 제발 부탁하건데, 본인이 편한 대로 외우기 쉽게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수학은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정의에서부터 뭔가 다르게 암기가 되어지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의는 있는 그대로 꼭 외워주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항이라는 용어예요. 항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구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반드시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단어는 바로 곱이란 단어죠. 자, 다른 단어는 볼 거 없습니다. 곱으로만 이루어져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하나 식을 적어 볼까요? 자,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5라고 하는 식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이 식은요,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 수 또는 문자들이 곱으로 이루어진 애들이 있어요. 바로 누가 되는 겁니까? 3x 3과 x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누구? 플러스 5 수로만 이루어져도 되는 거예요. 총 몇 개의? 3개의 항이 존재한다 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항이라는 건 바로 수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숫자로만 이루어진, 즉 문자가 없이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요,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로만 수로만 없이, 문자 없이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다. 수로만 이루어진 항, 이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개수라는 용어가 또 있는데, 이 개수가 뭐냐? 바로 문자에 곱해진 수를 우리는 특별하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뭐라고?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예시에서는 누가 개수가 되는지 한번 보죠. 자, 3x x라는 문자에 곱해진 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3이죠. 그쵸? 바로 3이 x의 개수다. 그 다음 y에 곱해진 숫자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반드시 부호까지 꼭 포함해 줘야 돼요. 그러므로 y의 개수는 누구다? 마이너스 2다. 그럼 상수항은 문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개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지금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항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 항이 여러 개가 모이면 혹은 하나만 있어도 요렇게 존재하는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항식이라는 건 항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이루어진 여러 개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고 2개, 3개, 4개, 그러니까 몇 개가 있든 이걸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항이 여러 개 있는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3x-2y 플러스 5도 항이 3개인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합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쵸? 아이고, 이 동그라미가 4번인데 바꿔서. 자, 그럼 5번째, 그럼 이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 그거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정말 뭐 3x 항이 하나죠? 근데 이것도 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단항식. 그러면 단항식도 다항식의 한 종류이죠. 당연히 3x도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마치 이게 다가 많다는 느낌이라서 이게 하나만 있으니까 다항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다항식은 단항식도 포함하는 뜻이라는 것, 요것만 좀 구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또 이제 종합 선물 세트 예시를 하나 또 들어봐야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이라는 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식은 항이 몇 개? 오케이, 3개입니다. 어떻게 3개입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 하고 요렇게 3개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누굽니까? 마이너스 7이다. 그 다음에 각각의 개수를 얘기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됩니까?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 y의 개수는, 자, 이거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죠. 무슨 숫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y의 개수는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식도 요거 구분하세요. 만약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이라고 돼 있으면 y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가끔씩 이걸 혼돈하시는 분이 있어요. x분의 2는 항일까요? 아닐까요? 자, 정답은 정의 안에 있습니다. 항상 문제의 답은 정의 안에 있어요. 항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식은 분명히 생략되어 있는 곱셈 나눗셈을 살려주면 이거 2를 x로 나눈 거죠. 그럼 지금 이거는 곱이 아니라 누구로 연결되어 있다?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숫자를, 이 식을요, 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자의 어떤 모양이 분모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분모에 문자가 있다. 이건 그냥 믿고 그냥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는 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항식이라고도 얘기하지 않는다. 요거까지 꼭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다항식 문제 물어볼 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 두 번째 볼 내용은, 그럼 이제 우리가 다항식의 개념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차식이라는 게 뭔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그 1차식을 또 이해하시려면 또 우리가 차수라는 용어부터 아셔야 됩니다. 자, 차수의 정의는 문자를 곱한 개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3x 제곱이라든지 혹은 뭐 마이너스 2y 세제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자, 3x 제곱은 문자를 몇 개 곱한 겁니까? 너는 3 곱하기 x 곱하기 x니까 x를 2번 곱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2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수는 문자를 곱한 개수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세제곱은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2에다가 y를 3번 곱한 거니까 차수가 몇 차가 되는 겁니까? 3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문자를 곱한 개수예요. 자, 근데 이것도 또 사람 또 헷갈리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쌤이 여기 뭐가 지워졌어요. 이거 잠깐만요. 이게 다시 써야 되겠네. 3 곱하기 x 곱하기 x고, 자, 예를 들어서요, 마이너스 2분의 1 xy의 제곱, 이런 단항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단항식은 여러분 몇 차식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몇 차야? 자, 근데 고민하면 안 됩니다.
항상 문제의 정답은 정의 안에 있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를 이렇게 두 번 곱한 식이죠. 그러면 문자가 뭐가 있습니까? x하고 y가 있습니다. 몇 번 곱했습니까? 세 번 곱했죠. x 한 번, 두 번, y 한 번, y 한 번 이렇게 세 번 곱한 겁니다. 당연히 몇 차식이다? 이건 3차식이다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장난을 하는 거죠. 어떤 문자에 대해서 차수를 볼 거냐, 즉 x에 대한 몇 차냐, y에 대한 몇 차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은 x에 대한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x만 보는 거고, y에 대한이라고 질문을 하면 그때는 y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x에 대한 몇 차식? x는 한 번 곱한 거니까 1차가 되는 거고, y는 몇 번 곱한 겁니까? 두 번 곱한 거니까 y에 대한 몇 차다? 2차다 라고 이렇게 특별한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문자만 우리가 보고 얘기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특별한 어떤 문자에 언급이 없다.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자를 곱한 개수를 보고 몇 차씩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특수하게 상수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상수항은 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문자가 없죠. 수로만 이루어진 식이니까, 항이니까. 상수항은 그래서 우리가 차수를 0이라고 봅니다. 즉 0차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억해 둡시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그러면 식에 대한 차수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태까지는 지금 보면 각각의 항에 대한 지금 차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항과 항이 모여서 이제 어떤 식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다항식의 차수를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가장 차수가 높은,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우리는 그 식의 대표 차수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따른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은 요거는 옆으로 좀 옮겨줄게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형태가 있다고 쳐볼게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더하기 1이다. 자, 요런 식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항이 3개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쵸? 3차항, 1차항, 상수항 요렇게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다항식은 몇 차식입니까? 질문이 되면 당연히 대장, 즉 차수가 가장 큰 걸 따라간다고요. 3차가 가장 크니까 이 식은 3차식입니다 라고 요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하나의 성질은, 보통 차수를 갖고 있는 식을 몇 차식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이거 3차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3차식은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이 3차항이구나 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 밑에 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합니다. 즉 만약에 3차식이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은 무조건 뭔가 문자가 3개 곱해 있는 3차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차수가 낮은 2차항, 뭐 1차항, 상수항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없어도, 이게 있어도 그냥 얘네는 3차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쵸? 그래서 3차식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3차항, 이게 나머지 밑에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없는 것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거에서는 2차항이 없는 것처럼. 그쵸?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까지 얘기가 되면 당연히 1차식이 뭔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1차식은 당연히 차수가 1인 다항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항식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1차항만 있는 요런 마이너스 5x 또는 2x 요런 것처럼 x에 대해서 1차항만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1차항과 더불어서
상수항도 요렇게 같이 존재하는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요런 형태가 모두 지금 1차 다항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식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 계산적인 건데, 세 번째. 자, 단항식과 그 다음에 수를 곱하면 어떻게 쓰면 되냐? 너무 간단합니다. 7a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 뭐 요런 형태예요. 지금 단항식에다가 수를 곱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얘네들 생략되어 있는 기호를 다시 살려서 계산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7 생략되어 있는 곱하기 써주고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우리는 곱셈에서는 분배 법칙 그리고 교환 법칙 그리고 결합 법칙 모두 다 성립하는 걸 알고 있죠. 실제로 숫자끼리만 계산을 요렇게 해주고 써보면 그냥 곱셈 기호 생략해서 마이너스 21a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수와 수끼리 계산한 걸 써주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 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눗셈은 다르겠습니까? 똑같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8x 나누기 6이라고 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 곱하기 x를 역수로 바꾸면서 6분의 1로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론은 수와 수끼리 또 계산을 먼저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약분해주면 3분의 4가 되고 그냥 x 어차피 곱셈기호 생략할 거니까 이렇게 붙여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네 번째는 이번에는 단항식이 아닌 다항식의 형태입니다. 그럼 다항식의 형태의 어떤 수를 곱하면 혹은 또는 다항식의 형태에다가 문자를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좀 살펴보면 무조건 이 형태는요, 여러분 꼭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 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3x 마이너스 5라는 이런 수에다가 식을 곱하는 형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네들은요, 무조건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요렇게 따로따로 항과 항을 곱하여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 안에 들어있는 누굽니까? 3x죠. 그쵸? 요 3x를 요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요번에는 뒤에 누굽니까? 마이너스 5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요렇게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x 숫자끼리만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너는 플러스 10 하고 요렇게 꼭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정리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분배 법칙 선생님이 옛날에 배운 거 다시 한 번만 좀 복습해 주면 a 곱하기 b 더하기 c의 형태가 이렇게 ab 더하기 ac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뒤에서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b 더하기 c의 식에서 이 뒤에다가 a를 곱해도 그냥 마찬가지로 똑같이 ab 더하기 ac 하고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여러분들이 진짜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 정말 잘 틀려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다. 자, 이런 거 있으면 가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요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식은요, 누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 앞에 마이너스 1 하고 이게 지금 곱하기가 요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무슨 법칙을 적용한다? 분배 법칙을 꼭 적용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계산하시면 요렇게 꼭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할 때는 내가 마이너스 하나만 곱하는 느낌이죠. 어차피 수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쵸? 자, 요렇게 계산이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라서
결론은 부호가 모두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그리고 너는 플러스 5 하고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반드시 꼭 실수하지 않도록 이번에 완전히 딱 머릿속에 저장을 해 두시길 바래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눗셈 또한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로 어차피 우리가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다항식 곱하기 수 하고 다항식 곱하기 문자 요 형태만 선생님이 보여주고요. 어차피 나눗셈은 그냥 곱하기로 바꾸는 건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같이 연습해 보는 걸로 하고 개념 강의는 요렇게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